네,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된 채 법정에서 구속됐던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이 또 그 집행을 또 그러니까 한 번 보석이 허용이 됐는데 다시 그걸 취소했고 다시 석방을 해줬다는 말이죠.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 아닌가요? 네, 이제 그 재구속 6일 만에 이제 석방이 된 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지난 그 주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그 항소심에서 이제 1심보다 형량이 2년이 늘었었죠. 그래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이 선고가 됐었는데 아울러 이제 구속 집행 정지 중인 그 이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보석을 취소를 했죠.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 취소가 되고 난 이후에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을 하면서 대법원에 그 상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그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전직 대통령 여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4시간 그 밀착 경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도주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즉 어떻게 보면 가택연금 형태에 있어서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그 반헌법적인 그러한 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당한 그 보석 조건을 수용을 해 왔는데 도주 우려를 이유로 해가지고 보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2심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년의 형량이 늘어서 17년의 선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에 이제 결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다시 구속이 다시 들어가느냐 많은 그렇죠. 거에 대해서 다시 그 한번 결정을 해야 하게 되는 그런 되는데, 상황이죠. 그러면 이 대통령이 지금 풀려나 있단 말이죠. 그 기간은 과연 나중에 뭐 선고가 돼서 형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 형기가 그 기간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포함이 되지 어떤지, 않습니다. 예. 보석으로 석방된 그 기간은 미결구금 일수 산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형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말이죠. 이번에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데 이런 있을 때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그 견해 대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 따라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그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는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 집행을 바로 25일 어제부터 해가지고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그 이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아마 이제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한두 달 정도 기간은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일단 그 이명박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이 좀 많기 때문에 보석이 돼 있고 석방이 돼 있는 상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만약에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어떤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이제 그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6일 만에 보석 취소 결정을 번복을 해서 지금 이제 집행정지를 갖다 수용을 한 것으로 봐서는 대법원에서 이제 도주 우려라고 하는 그 이유만 가지고는 이거 보석을 취소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재판부가 사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정준영 판사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이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받은 뇌물 액수가 늘면서 형량도 2년이 늘었습니다. 이 판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 뇌물죄와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뇌물죄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뇌물을 주는 측과 받는 측의 그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 받는 측 같은 경우는 특가법이 적용이 되는데 반해서 이제 주는 측 같은 경우는 일반 형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또 뇌물을 주는 입장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강요에 의한 것이냐 또는 어떤 일종의 어떤 피해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동적인 입장까지도 고려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이제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정무적 그런 판단 가능성으로 본다면 뭐 2년 정도 늘어났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갖다가 미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네.